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다른 치과에서 하지 않는 치료를 많이들 하다 보니까 실은 개인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이제 개인 병원에서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 대학병원을 가서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예약이 뒤로 밀리기도 하고 또 접근성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의뢰서를 들고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저희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치료한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병원에서 의뢰서를 들고 찾아오신 분이신데 한번 꼬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염에 우상치라는 치아가 있는데 신경관 석회화까지 일어난 치아의 재신경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다른 치과에서 실제 이제 신경치료를 하다가 잘 안 된 거죠. 당연히 이제 신경치료를 하다가 모든 케이스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술식에 해당하고 나름 블라인드 테크닉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의뢰서를 써서 이제 대학병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학병원을 가려고 하다 보면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멀리 거리상의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거리가 멀더라도 처음에는 의뢰서를 가지고 가시는데 시간이 도저히 자기랑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픈데 이제 예약이 거의 몇 달, 수개월 후에 잡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이제 뭐 토요일밖에 안 되는 대학병원은 토요일 진료 같은 경우가 원하는 교수님이 그때 진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저희 병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진료 의뢰서를 보면 이런 치과에서 의뢰서를 써서 대학병원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치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더 전문적인 선생님이 보셨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은 분들은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할 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세브란스 출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세브란스에 제가 추천하는 교수님한테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가끔씩은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환자가 갈 거니까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이제 카톡으로 연락도 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워낙 뭐 교수님들이 잘 해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닥터가 있다면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만 아니면 본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뢰서를 써서 대학병원을 협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도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되게 좋은 선생님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어쨌든 여기를 뭐 읽어보면 뭐 26번 치아의 치수염 소견으로 근관 치료를 시행했으나 해당 치아의 타우론돈티즘 소견 관찰되고 MBDB 근관 입구 석회화로 인해서 네고시에이션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근관 치료 의뢰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뒤에 상황을 보면 좀 알 거예요. 이 환자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치료가 우리 병원에서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미세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이런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똑같은 장비로 이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어떻게 알고 오시는 것 같아요. 100% 성공률은 아니지만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어요. 이 타우로돈티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치아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우상치가 다른 게 아니고 소의 이빨이에요. 소의 이빨. 소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우상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리가 엄청나게 긴 치아를 갖다가 보통 우상치 스타일이다, 타우로돈티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우상치가 문제점이 뭐냐면 허리가 길기 때문에 실은 위에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여기가 멀면 멀수록 점점점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 돼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신경관은 가늘어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치아 같은 경우에도 엄청 심각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 뒤에 치아도 마찬가지고 허리가 좀 긴 편인, 뭐 굳이 따지자면 뭐 C타입 정도 되는
타우로돈티즘, 우상치였어요. 소의 치아처럼 몸통이 긴 치아라는 의미의 이 치아를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한 거죠. 처음에 딱 구강내를 봤더니 신경치료를 하다가 임시약제를 넣어놓은 상태예요. 처음 오시게 되면 딱 보기에도 불안하잖아요. 임시약제가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여기 치아 부분과 여기 치아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게 간혹가다가 이제 물론 안 씹으시겠지만 어쩌다 음식을 씹다가 여기가 똑각하고 부러지거나 여기가 똑각하고 부러지면 굉장히 낭패예요. 왜냐면 신경치료가 잘 돼도 윗부분에 치아 부분에 남아있는 게 보존이 돼야지 크라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이런 치아의 파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셨을 때 임시약제도 물론 신경치료 후에 사용을 하지만 이게 치아가 중간에 파절되는 낭패를 막기 위해서 임시치아를 먼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임시치아 작업을 먼저 한다고 어떤 분들은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임시치아를 깎아보고 남아있는 치아의 양을 판단을 해야 크라운을 해서 유리한 상황인지도 알 수도 있고, 이제 환자분들이 간혹가다 예후가 안 좋은 경우는 임시치아 상태에서 지켜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러버댐을 한 상태에서 이제 신경치료를 합니다. 이 초록색 마스크가 이제 러버댐인데 이 러버댐을 신경치료를 할 때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앞니든 어금니든. 근데 이 러버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하시는 걸 당연한 것처럼 유튜브나 각종 자료를 올리고 계시는데 이 신경치료라는 건 이 안쪽에 세균을 얼마나 제거를 하고 멸균을 시키느냐 세균과의 싸움인데 입안에 있는 침이 자꾸 여기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입안이랑 격리시키기 위해서 러버댐이 굉장히 중요하다. 러버댐을 안 해서 신경치료가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치료가 돈이 안 되는 치료다 보니까 이런 러버댐을 하지 않고 그냥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신경치료가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이 러버댐을 하지 않는 곳에서 신경치료를 받는 건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러버댐을 하고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신경관을 찾았어요. 여기를 찾아서 이제 신경관을 탐색하고 길이를 재고 근관 충전을 했어요. 이쪽에 신경관이 하나 더 있나 보고 MB2라는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현미경으로 쳐다봐도 없어서 이렇게 3개의 신경관을 찾아서 치료를 했고 환자분 증상 개선이 돼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레진으로 마무리를 해서 크라운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레진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레진 코어로 이 윗부분을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를 또 이 핑크색의 재료로 깔아버리고 그 위에를 임시 재료로 해놓으면 어렵게 신경치료 한 게 다시 오염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레진 코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날 실링에 해당하는 건데 속에 신경관을 잘 찾아서 치료하는 것도 맞지만 위에서부터 세균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코로날 실링, 코로날 쪽에서 이런 밀폐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치료의 성공률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신경관을 입천장에 커다란 신경관 하나, 바깥쪽에 2개의 신경관을 이렇게 찾아서 신경치료를 하고 지르코니아로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이고 이 환자분은 대학병원에 맨 처음 가셨을 때 예약이 한 2-3달 후에 잡힌다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분이신데 이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저희 병원도 환자가 많아가지고 조금 대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바로바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이제 오시게 되지만 한 달 이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다른 학교에서 보니까 신경관을 이렇게 3개를 잘 찾아서 크라운도 이렇게 깔끔하게 음식물 안 끼게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행되게 오버 컨터 없이 잘 씌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후에 오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경치료 한 치아는 정기적인 체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6개월 간격으로 정기 체크업을 꾸준히 하시는 분인데 가장 최근에 2년 팔로우를 했어요. 2년 팔로우를 했더니 불편한 곳이 없고 스케일링을 언제 한지 기억이 안 나요 하고 이제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신 거고 이 치아가 큰 문제 없이 잘 쓰고 있고 뿌리 끝에 특별히 염증 없고 그리고 치실도 각 치아마다 잘 쓰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전 우상치 형태의 치아가 신경관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신경치료 후 2년 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더라. 이제 제가 이제 오래 쓰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후 신경 크라운하고 2년 후에도 크라운이 아무 문제 없이 음식물 안 끼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분이 저희 병원에 꾸준히 오신다면 뭐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의뢰서를 갖고 갈 수도 있는데 대학병원에 가셔서 해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그런 대학병원 출신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개원한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